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 선수의 미드필더진에 대한 토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자는 그가 최근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강인 선수가 이 포지션에서 어떤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이강인 선수의 다재다능함과 전술적 유연성이 돋보였습니다. 이강인은 프랑스 매체의 부정적인 비평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력을 강력하게 증명하며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유명 매체 메르카토는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서 보여준 팀 플레이와 득점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의 시그니처 슈팅은 그가 경기 내내 뛰어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그는 경기의 핵심에서 활약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다음 목표는 2024 아시안컵이며 스키프트는 그의 부재가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경기 후 현지 팬들은 이강인 선수의 마스터클래스 수준의 플레이와 게임에서의 불운한 순간에도 그가 최고의 선수임을 인정했습니다. 한 팬은 메시보다 뛰어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칭찬하며 그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툴루즈와의 경기 후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이강인 선수의 뛰어난 골과 덴벨레와의 환상적인 협력 플레이를 극찬했습니다. TNT 스포츠는 이강인의 슈퍼팀 무브가 어떻게 골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칭찬하며 미국의 룸스포츠는 그의 환상적인 플레이와 파리에서의 첫 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개인적인 성공과 팀의 승리 모두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그의 이름은 전 세계 축구계에서 점점 더 빛나고 있습니다. 경기 후의 기자회견에서는 미드필더진에 대한 토론이 활발했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가 최근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의 중심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의 포지션 변화와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LK 감독은 이강인의 유연성과 전술적 적응력을 칭찬하며 그가 이전에 윙어로도 활약했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보여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잠재력이 인상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감독은 이강인의 공간 찾기 능력과 패스, 그리고 수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평가했으며 이러한 능력들이 그를 미드필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요소라고 언급했습니다. 경기에서의 이강인의 활약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그의 전략적 사고와 경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LK 감독은 이강인이 공을 다루는 능력과 함께 경기장에서의 위치 선정과 상황 판단에서도 뛰어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가르테가 출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감독은 미드필더진에서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언급하며 이강인이 이적료 대비 팀에 큰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높은 이적료를 지불하고 온 우가르테와 비티니를 압도하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활약은 국내외 스포츠 매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겟 풋볼 프렌치 뉴스는 이강인이 경기 시작부터 득점포를 가동한 것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내내 지속적인 압박과 뛰어난 팀 플레이로 상대를 압도했으며 그의 자신감과 능력은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강인과 브래들리 바르콜락의 협업은 팀의 공격 전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속도와 기술이 경기장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뛰어난 기량과 전술적 이해도는 그를 현재 축구계에 주목받는 스타로 만들었으며 그의 경기 스타일과 리더십은 팀 동료들과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팀이 아시아 축구 연맹 아시안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팀을 이탈하고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파리의 축구 팬들이 그의 부재를 아쉬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대표팀 합류는 팬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있으며 그의 최근 우승 소식은 대표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한국 대표팀에는 이강인뿐만 아니라 손흥민, 황희찬 등의 공격진이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각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2골, 10골을 기록하며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 올해의 축구 선수로 선정된 후 대표팀의 공격진이 강력하게 활약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비수들이 집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본 대표팀 내에서는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77%의 유럽파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시안컵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구보 다케 선수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활약하면서 아시안컵 참가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스날의 수비수 도니아 다케이도 아시안컵이 왜 1월에 열리는지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대표팀이 64년 만에 아시아의 정상에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는 킬리안 음바페와의 계약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바페의 계약은 2024년 6월에 종료되며 레알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실망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그를 영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시즌 종료 후에 음바페를 영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음바페와 관련된 이적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의 미래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킬리안 음바페를 영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 PSG은 그의 매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시즌이 끝난 후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이 거의 확정적이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PSG와 재계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시즌 종료 후 음바페는 PSG와의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두 클럽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PSG는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를 유혹했다고 믿었지만 음바페 본인은 레알 이적설을 부인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 영입을 위해 두 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약 2억 유로의 거액을 제안했지만 PSG는 핵심 선수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2022년에 이루어졌고 이때도 음바페는 PSG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플로렌티노 페레즈 레알 마드리드 회장은 음바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레즈 회장은 음바페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시도하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음바페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카타르가 주도하는 PSG의 스포츠 프로젝트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의 친구인 우스만 덴벨레, 랑다 콜로 무아이 등이 PSG에 합류했습니다. 네이마르의 이적과 함께 PSG는 음바페의 요구에 부합하는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와의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무한정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음바페와 PSG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간의 이적 논의는 축구계의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이적 시장의 변화와 선수들의 결정은 세계 축구계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추측과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의 결과는 향후 몇 년간 유럽 축구계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으며 음바페의 결정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을 마치며 축구 팬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소식과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